이슈 체크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좀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부분이 외환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보니까 1,4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워낙 강세가 이전보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외환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상대로 안 가고 있죠. 네. 사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 네. 나머지 통화 약세 이런 구도가 트럼프 일기 때도 이제 그런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봤는데 한 두 가지 요인에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달러는 좀 약하고 나머지 통화들이 좀 강세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그 전에 많이 올랐다. 달러가 그 전에 많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부담이 커졌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좀 탈출하려고 하는 조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이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도할 정도로 높은 관세율을 지금 매기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자체가 먼저 흔들릴 것이라는 다른 나라는 사실 미중 간만 해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과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5배 차이거든요. 미국이 그만큼 많은 대중 의존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7월 정도면은 이제 그 전부 소매 매출 쪽에서 매대가 빌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큰 폭으로 관세율을 때렸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반작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사실은 2022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때 2022년 가을로부터 보면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5 정도 됐어요. 지금이 100이니까 한 13%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러는 조금 고점을 찍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작은 산봉우리를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2022년 10월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금융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안정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달러는 추세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관세가 터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관세와 같은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달러는 더 약해졌고 원하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전보다 좀 부담감이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또 다른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을 조금 지켜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7월 정도에 이제 6월은 조금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쪽인데 제 생각에도 6월부터 조금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6월 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을 받아보면서 연준이 7월 달에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 같고요. 7월에 인하하면서 만약에 현재 관세율이 어느 정도 수습이 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 미국 경기가 침체 쪽으로 기운다면 연준은 7월, 10월, 12월 3번 인하를 해서 지금 4.50%의 금리를 3.75%까지 연말에 한 75bp 정도 인하할 것 같고요. 그런 전제를 한다면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아마도 7월에 한 번, 또 한 10월에 한 번.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보다는 연준보다는 연준이 3번 인하할 때 한국은행은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환율에 대한 영향, 그렇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국 환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국가, 특히 무역 수지가 대미국 흑자가 높은 미국이라든지 대만 환율이 좀 지나치게 절하되는 것을,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공언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방어가 관세 전쟁이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 그렇게 편안하게 조금 편안하게 똑같이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환율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 조금 하반기에 계속 조금 더 강하게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서 조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보조를 맞추는 측면에서 아마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연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받아봐야지 뭐 어떤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 해소를 좀 기대해 볼 법한 모멘텀은 관세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도 시작이 됐고 뭐 보니까 외신 보니까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하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관세 협상하는 상황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장 상대하기 쉬운 뭐 특히 뭐 미국 입장에서 소폭이나마 네. 무역 흑자를 보였던 영국이 이제 그죠. 그 협의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0%는 기본 관세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 10%는 나머지 나라에도 영국조차도 10%는 깎아주지 않았으니 나머지 나라는 뭐 말할 게 있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10%는 기본값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품목별 관세는 지난번에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품목별 관세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다. 정말 협상하기 나름일 것이다. 미국한테 우리가 어떤 조건,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대급부로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품목별로, 산업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를 받는 품목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일단은 예외가 되는 계속 관세를 맞는 그런 그렇죠. 품목도 있을 거고, 이래서 품목별로 굉장히 조금 어지러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제 2차례 협상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빠르면 이제 결과가 중간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이 관세율이 미중 관세율이 지금 미국의 언론 보도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지금 145%에서 한 50% 내지 60%까지 낮아질 거는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낮아질 거는 같은데 사실 5, 60%도 굉장히 높은 관세고 높죠. 이게 과연 6천억 달러의 양국의 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관세냐. 지금 145%는 거의 무역을 못하는 이제 그런 끝나겠다. 관세고요. 예. 그런데 5, 60%도 굉장히 높은 관세라서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미국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생길 거고 공급망 차질을 겪을 거고 중국도 사실은 그 정도의 관세율에서 수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아무튼 긍정적인 쪽으로 분명히 이전하는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이런 그 1차적인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네. 오늘 밤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줄어들 수도 있고 다 줄어드는 건 오케이. 그거는 주식시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네. 문제는 이게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미중만 해도 5, 60% 나머지 나라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면 결국에는 하반기 평균 관세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피할 수 없는 조금 팩트 아닌가, 악재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2차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다. 1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펀더멘탈한 2차 불확실성, 실물 경제 쪽에서 2차 불확실성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지나친 낙관론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 협상 그 자체만 본다면 사실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타격을 받을 테고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좀 잘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국가들 간의 협상을 좀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국과의 이 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러스틱 상무장관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빨리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협상을 하고 대략적인 우리가 줄 거하고 또 받을 것에 대한 일정상의 합의라든지 아웃라인은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게 최종 타결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7월 8일 그 3개월 시한이 되는 7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타협이 될 것 같은데 세부 사항은 아마도 하반기로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7월 8일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세부적으로 시장에 진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사실 연말까지는 좀 불확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